책 4번 출구 미금부동산 마채한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권리금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거나 이게 임대인들이 보통 계약 안 돼. 그러면 무조건 권리금 방해 이렇게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권리금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임차인들이 물어보는 거를 질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권리금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이라는 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권리금 회수의 기회라는 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는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임차인이 했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는 내용은 다음 각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조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첫 번째는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 두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요것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사망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 본조 신설은 2015년 5월 13일인데 이게 이제 권리금을 방해했다고 생각해서 법까지 갔을 때 여기에 이 내용을 그 권리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까지 가서 권리금을 받기란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요즘 임차인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하는 첫 번째가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현재 양꼬치집을 그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위에 주택이 있었는데 임대인은 양꼬치집이 그렇게 냄새가 나리라는 걸 모르고 임대를 했겠죠? 우리 같은 중개인이 괜찮아요. 이랬을 테니까. 그래서 현재 양꼬치집을 운영하던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냄새 나는 업종은 이제 안 된다. 양꼬치집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계약을 못 하고 있어요. 권리금 방해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약기간 만료 10년 됐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서 10년이 끝났어. 꽃집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는데 눈치를 보아하니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저 그럼 권리금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이것도 현재 요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많이 있을 법한 이야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다른 조건은 다 만족했다는 거죠. 뭐 뭐, 그렇죠. 일단은 뭐, 임대료 안 밀리고 뭐 이런 거 네. 다.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방해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기가 이런 사람들한테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자기가 봐도 냄새가 나서 이거는 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과연 누가 이거를 과연 심판을 봐줄 것이냐, 누가 규정을 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중개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능력 혹시 뭐 발휘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경우가 죄송하지만 있으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능력 발휘가 아니라 네, 자기, 자, 제가 최근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벽지가 훼손됐다고 해놓고 나가라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음, 본론 또 떨어지면 받았습니다. 갈등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건지, 벽지 훼손된 거를 원상회복으로 해놓고 나가야지 맞다고 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원하는 건지, 동의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판단을 구하는 건지. 지금 여기서 중개사한테 이렇게 판단을 구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현도 대표님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래 이현도 대표님은 냄새가 만약에 나서 안 되니까 이건 계약을 못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뭐 한번 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이 얘기를 했어 봐요. 주인이. 그러면 이현도 대표님한테 이현리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계약을 계속 줘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즉시 남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옆에 부동산 전화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럼 남 대표님 뭐라 그럴까요? 판단을 구하는 건지 동의를 구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부동산한테 물어볼 때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래서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지. 그거는 판단을 이게 요구하는 건. 이제 중개 안 네, 하시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상가 주택이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 자, 이게 올 상가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상가 주택이라서 1층, 2층까지는 상가일 수 있고 보통 얘가 1층일 수만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양꼬치집 되게 많이 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위에가 주택이에요. 주인도 살고 위에 임차인도 있는 거예요. 주인은 꼭대기층에 살고. 그러니까 이 상가 얼마 받는다고 주택이 임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권리금 방해라는 입증이 될 것인가? 입증 책임은 권리금 방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생계에 대한 거죠. 예. 음?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임차인이 잘못했네. 시설을 제대로 안 했네. 냄새를 풍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상가를 했을 때는 집진기 같은 거, 내가 냄새가 나는 업종이면 냄새를 최대한 줄여서
집진기도 설치하고 호황도 위로 빼서 냄새를 줄여서 했으면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임대인 편인 것 같죠? 나 임차인 편이라서 이렇게 말씀해드렸어요. 저도 임차인. 네, 임차인 편이라서 그 사람 즉시 저 이혼한테 쫓아갈 것 같아. 근데 임대인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임대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네, 그랬을 때 저희 동네가 이제 그런 동네라서요. 네, 하는데 저거는 쉽게 1층 식당인 상가가 있고 1층 사무실인 상가가 있어요. 1층 식당인 상가는 월세 300을 받아요. 1층 사무실인 상가는 월세 150을 받아요. 그 수간에 벌써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1층 그렇죠. 식당과 1층 사무실이 식당으로 된 건 좀 냄새가 나니까 뭐 그러니까 2층에 대해서 아까 덜 받아서 좀 불합리하다. 2층 세를 넣는데 그게 1층에서 다 본전이 뽑아지고 있거든요. 1층에서. 그다음 이쪽 안쪽은 사무실이 나서 2층 세가 잘 나가요. 주거가. 2층 놓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1층 식당인 데는 좀 문제를 양꼬치집이 아니래도 일반 식당에도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식당에 그 사람이 양꼬치집이나 이런 식당을 준다는 걸 할 때 본인이 애초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특약을 넣어야 되잖아요. 세금, 소득, 재산세가 중과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 이 주인도 임대인이 이 내용을 안 했어. 그래서 적당히 만약에 식당 고깃집이면 고깃집은 냄새가 안 날까? 심지어는 커피 콩을 볶기는 커피집도 맨날 볶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지나가다 커피 냄새 맡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커피 콩 볶는 게. 그걸 줬는데 그걸 싫대. 그래서 다시는 못 주고 싶대. 안 주고 싶대. 커피 콩 냄새. 그래서 일단 이분이 그 양꼬집을 주든지 식당을 주든지 거기서 냄새가 안 난다면 냄새에 대한 특약을 넣든지 아니면 닥트 시설을 위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었어야지 그게 본인이 임대인이 주장을 안 했으니까 이제 와서 냄새 나서 안 된다.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다른 트잡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계약이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생각 임차인 편이 되겠네. 이렇게 된다면. 근데 임차인도 저 서로 아까 이야기한 마 대표님처럼 중재해가지고 그럼 다음번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쭉그 원통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하겠으니 좀 해달라 좀 이런 해달라. 건 중재가 좀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약간 아까 얘기한 저의 판단을 구한다면은 전 세게 나가서 이 뭐 양꼬치집 하는 거 냄새 나는 거 당연히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냄새 날 줄은 몰랐다. 그건 당신이 확인하지 않은 당신의 문제고 뭐 당신이 내가 양보하니까 이렇게까지 뭐 할지 몰랐다는 건 법으로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그럴 듯이 그건 당신의 문제고 그걸 확인하지 않는 임대인한테도 좀 책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약간 절충은 또 나오겠지만 그건 판사의 영역이고 판단의 영역이지만 개인적인 생각, 저한테 판단을 구한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법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매개체 역할을 잘 하는 누군가 있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상권이 양꼬치집 아니래도 다른 업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일 것인가? 그러면 이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좀 반대입니다. 본인은 양꼬치 집으로 했을 때 가장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현재 세입자 입장이에요. 이걸 꽃집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시설 많이 하고 바닥권리금 정도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양꼬치집으로 주었을 때, 하다못해 고깃집으로 변경시킬 때도 불판을 뭐 간다든가 이런 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양꼬치집에도 인테리어를 조금 갈지만 기본 시설 면에서는 양꼬치집이 제일 유리하니까 이 사람은 그 경우에 가장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특수한 예도 있습니다. 양꼬치집보다는 뭐
위에 병원이 즐비한데 양꼬치집이 하나 있는데 약국으로 딱 주면 더 좋겠죠. 더 발전적으로. 그렇지만 통상의 경우라면은 자기 같은 업종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 대표님이 얘기한 그런 상황은 그냥 뭐 상가만 나오면 거품 물고 얘기하는데 조금 좀 현실적으로 서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 다른 업종이 더 많은 권리금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주변의 상권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도 권리금을 충분히 그렇죠. 받는 상권이 그렇죠. 이제 있는 거고, 이제 약간 골목, 죄송합니다. 그런 상권은 또 그 업종이어야지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못입니까? 예, 아니요. 뭐, 예, 저도 상권에 제 따라서 경험이 없죠. 조금씩은 예, 다르지 상권에 않을까. 따라서 저같이 예, 좀 아닌 상권 쪽에서 있는 사람은 좀 같은 업종을 좀 추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예, 예. 같고, 그 중심상업 지역에서는 뭐, 그거 아니라 다른 거라도 그 정도 권리금 다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두 동의합니다. 우리 이거 해볼까요? 권리금 방해라고 다음은, 생각한다라는 사람 손 음, 들어보세요. 권리금 방해가 아니다. 방해라고 생각한다. 아, 방해라고, 헷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방해입니다. 방해라고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방해다. 저거는 주인이. 저는 또 음, 입증적인 면에서 그 임대인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상가였으면 문제가 아닌데 상가 주택이라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어느 정도 그가 되지 않을까. 권리금 뭐, 방해라는 그 판단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재판까지 갔을 때. 재판 갔을 그러니까 때요. 네. 아니, 이제 재판 판결은 뭐,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판결은 판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네, 그냥 뭐 우리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핵심은 그거잖아요.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임차인과 권리금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판결. 권리금을 받는 거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인데, 임대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양꼬치집을 운영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양꼬치집을 안 주고 싶다라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권리금을 받으려는 방해 행위냐 아니냐 이제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양꼬치집 임차인하고 사이도 좋고 임대료도 잘 냈어. 근데 다시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양꼬치집 같은 냄새나는 걸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방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방해라고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만 임차인은 억울할 뿐이지, 그렇죠. 예, 이게 상황 자체가 억울할 뿐이지. 그래서 뭐 나중에 판결이야 판사가 뭐 판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거를 임대인이 순수하게 정말 아우 난 냄새 나는 거 이거 사람들 자꾸 얘기 나와서 이거는 내가 피곤해서 돈을 떠나서 피곤해서 그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권리금 방해가 되는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기가 임대인 측 입장하고 임차인 측 입장하고는 완전히 갈릴 수 있어요. 임대인은 순수하게 진짜 냄새 나서 싫다. 임차인은 이거 권리금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네. 임차인은 나 권리금 못 받게 하려고 지금 임대인이 회방 놓는 거로밖에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아까 우리 마 여태까지 대표님, 냄새 나는 거 그럼 와서 뭐라고 하고 못하게 하고 그랬어야지. 네, 뭐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닥트 세워라 뭐 해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했었어야지. 나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렇지만 아까 이 마 냄새 나는 것 대표님, 자체는 이 사람이 아니라 2층이 주인 3층 살고 2층이 민원 넣어도 이 사람 닥트 세워야 돼요. 지금 하고 네,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데 네, 네. 대개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중도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더라고. 얘가 만약에 권리금을 갖다 1억을 받으려고 그래. 뭐 1억을 받으려면 너 권리금 다 못 받고 세를 올려. 주인이. 뭐 300에서 400으로 올리면서 그럼 당연히 권리금은 떨어지겠죠. 뭐 7천, 6천에 떨어지면서 세는 400으로 올리면서 합의점을. 그래도 너 그거 받아가는 게 낫지 않냐.
하고 합의점이 치사스럽게 돈으로, 아니, 자본주의니까 치사한 거 아니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그것도 해결 방법의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서로 아까 합의 마 보기하고 대표님, 닥트 세우고. 그래서 아까 음. 결과적으로 마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순수하게 냄새가 나고 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거 싫다고 하는 건데 이게 권리금 방해라고 임차인이 생각이 든다면 그거 입증 책임은 이 아까 마 대표님 말씀대로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예. 입증 그래서 책임이 뭐가 아니죠. 입증 책임을 임차인에게 한다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새로운 임차인하고 만든 계약서 있죠.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고 왔는데 이 사람 계약 안 해준다. 단순하게 그거. 그럼 이제 반론을 이제 피고가 임대인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면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안 해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수 방해라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끝나고 아까 얘기한 대로 3년 이내에 하게 되고 근데 그거보다 아까 그 1년 6개월 부분 있잖아요. 마 대표님. 1년 6개월 영업 동안 안 한 공실로 거. 두면 된다는 부분. 근데 실제 그걸 주인이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가 잘 나가는 거기 가게를 뭐 1,000만 원씩 받는 가게, 500만 원씩 받는 가게를 1년 6개월을 비워둔다? 20개월 정도 되거든요. 500만 원씩 받아도 9천만 원,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버틸 여력이 없어요. 그런 아니,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년 1년 6개월을 6개월 비워뒀어요? 비워두고 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1분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았어. 소송까지 그러면 갔다라는 건 네. 돈 걱정이 1분 남았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끝내고 비워둡니다. 다시 그럼 이거는 권리금 방해일까요? 아닐까요?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가. 권리금 방해다. 권리금 방해다. 네. 방해다. 네. 뭐 권리금 배신감을 방해가 갖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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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실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애매해요. 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제 음. 우리가 아까 이석동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진짜 법까지 가지 않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럴 네, 것 그럼 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결론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네, 좋을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걸로 예, 네. 이번에는요.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권에서 10년 금방 가잖아요. 근데 네. 10년이 오면서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음. 주인이 계약갱신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제까지 잘했는데, 그럼 나가야 되는데 내가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돼?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꽃집 운영 10년 됐는데,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주인이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건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에 한 표. 제가 정확하게 던지고 있어요. 계약적인 청구권이 없으면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습니다가 맞고 단 한 가지 뭐 그것도 이제 제한적이지만 기존 임차인을 못 받게 하고 주인이 아까 주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계획갱신 거기에는 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모든 주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저걸 받을 수 없다. 다 제한이에요. 소개를 했을 때 정만 이것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건 애초에 그런 권한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으니까 이건 뭐 그냥 뭐 말 하나 만하다. 아웃이다. 이상입니다. 네.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에 대한 권한은 별개다.
라는 게 법의 그 취지예요. 네, 저도 그렇게 네. 봐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의 다른 취지인데 우선 계약 기간 끝났지만 이 영업에 대한 권리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부터 계약 기간까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주인의 의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사용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세를 올려받기 위함이냐. 주인의 의사 파악을 먼저 해야죠. 아, 이 판례에 사람은 그냥 보면은 두렵잖아요. 판례에 보면은 네, 10년간이라고 이 준 그거 가지고 권리금 그거 가지고 권리금을 10년 네가 들어올 때 이제 줬던 어떤 금이 회수할 기회를 10년간 나눠서 너가 어떤 영업이익을 받는 그 혜택을 받았다 너가 이득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판례를 네, 그 부분이 보면은 있죠. 그 나눠서 너가 이득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여기 한 10년이라는 게 그 이득을 너가 다 썼다. 뭐 인테리어 했든 뭘 했든 너 이득을 그래서 저것이 청구권하고 권리금 뭐하고 물론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10년이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는 재연장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재연장 만료 안 해주면 본인은 권리금이 없는 거죠. 그 재연장 그 기간 6개월 기간 동안에 연장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계약기간 연장 안 해준다. 10년 지났으니까 내가 쓸게. 근데 그거는 이건 10년이 돼 있어. 청구권과 권리금은 분할을 한다 치더라도 일단 계약이 10년 돼서 만료가 됐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난 권리금 모르겠고 만료가 됐기 때문에 계약이 10년 지나서 내가 10년 동안 참은 것도 얼마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해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도 된다는 어떤 권리는 또 없어요. 한마디로 집주인이 정말 얘는 꼭 내보내야 되고 얘가 미운털이 박혀서 뺏어야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10년간 월세 잘 내고 잘 운영했는데 그 권리금을 못 받게 할 하등의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10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내보낼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10년이란 기간 때문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 이 봐봐요. 조건에서 무조건 권리금은 청구가 말이 안 된 네.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오늘 두 현실적으로는 개 다 질문이 그랬어요. 권리금 네, 방해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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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이것도 식으로 될 수도 이,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네. 걸지는 않는다. 무식하게 네. 청구권 없어도 못해.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제약을 걸지는 않고 다른 식으로 교묘하게 방해는 하겠죠. 하겠죠. 네, 한다면 이런 이런 문구대로만 방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자, 네, 마무리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많이 네, 도움 되세요. 끊겠습니다. 네, 다음 네. 시간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